저도 이게 지금 이 도표를 보고 또 다른 종이에다가 이렇게 O, X, 세모, O, X, 세모 다 계속 해보고 있거든요. 네. 여론조사 일단 기반으로 하고. 색칠 공부. 자 그러면은 의석을 한번 맞춰봐야지. 저는 잠깐만. 네. 부담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언젠가부터요 출구조사도 몇 석에서 몇 석이라고 한 텀을 10석 15석 주잖아. 네. 정확히 맞히지도 않잖아. 틀려도 돼. 막 질러. 총선은 어차피 잘못 맞춰요 다. 예. 다 합쳐가지고. 일단은 저는 민주당 단독 과반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왜 일단, 조심스럽게 해? 아니 저도 그래도 평론가니까요. 내가 무슨 뭐 무당도 아니고 참나. 자, 일단 제가 분명히 많은 우리 구독자들한테 호소를 했던 게 140석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는 그냥 희망 섞인 말이 아니라 냉철하게 따져 보면은 분명히 지역구에서 140석이 가능하다. 지역구만. 네. 오케이. 여기 상황에서 더불어 시민당이 지금 대략 한 9%에서 30%만 얻어줘도 여기서 벌써 13석 뭐 이렇게 돼요. 13석, 14석 이렇게 돼요. 그런데 상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2명 빼놓고 1번서부터 10번 사이에 2명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민주당으로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10번 이후서부터 민주당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명 정도는 비례해서 확보가 된다. 민주당으로 복귀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150석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열린민주당이 15%에서 한 18% 사이 이렇게 가면서 한 10석 정도. 그래서 김성애 씨까지 살아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10석을 중심으로 이제 다른 기타 소수 정당들 예를 들어서 지금 기본소득당이라든가 시대전환이라든가 또 정의당도 어쩔 수 없이 원내 교섭단체 하려면 붙어야 될 걸요.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민생당도 붙이고 그래가지고 20석을 만들어.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제2야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 하나, 야당에게 2장이 가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갖고 오는 거야. 그렇게 되면 21대 국회는 굉장히 순탄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들을 고스란히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될 것이다. 합하면 170석 정도. 민주진보 진영이. 통합당은 어느 정도 가져가는가요? 통합당이 한 100석 정도 지역구에서 가져가고 나머지는 뭐 한 13석, 14석 정도를 113석, 14석, 113석 정도 가져가지 않을까. 통합당은 비슷하네요. 저도 생각이. 그 정도 저는 될 것 같아요. 115석 정도 비례 포함해서 그 정도 들어갈 거라고. 미래통합당이? 네, 그 정도 들어갈 거라고 보고 그리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인데요. 150석 조금 넘는 151, 2석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전 논란은 있지만 시민정당에 있었던 더불어시민당에 있었던 그 2명의 후보들 빼놓고 나머지들은 정당을 안 거나 소속만 여전히 더불어시민당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 세력을 따지게 되고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봐서 6석 잠시만요. 더불어시민당은 그냥 해체예요. 해체하는데 어차피 명단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시민 명단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들어가진 않고 한 7명 민주당으로? 다 들어가진 않고 뒤에 있는 번호 말고 앞에 시민까지 있는 10번 그러니까 가운데서 거기에 2명, 그러니까 시대전환하고 기본소득 2명 빼놓고 나머지 다 민주당으로 들어가요. 맞아요. 그건 제가 그건 다 보장이 돼 있는 들은 거예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들어갈 거라고 돼 있는데 저는 거기서 한 2명 정도 딴지 걸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라니까. 참. 야, 자, 그렇다 시민당하고 치고 잘 자, 알아. 계속 해봐요. 그리고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저는 10석까지는 안 되고 6석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8에서 9% 정도라고 보는데 지금 선거 전까지 한 15에서 20%까지 올라가지만 결국 선거 때가 되게 되면 차분한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지금 비례 쪽 관련돼서 제가 지지율이 좀 적게 나올 거라고 보는 변수는 해외 변수입니다.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기로 표들이 투표 자체가 어렵거나 개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우리 예상보다 모든 정당들이 조금 적게 표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쏠림 현상이나 이런 쪽들이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안철수당도 못해도 한 5-6명은 올라가게 될 것이고 민생당도 최소한 2명에서 3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전 정의당만 지금 현재 지역은 하나도 안 된다 보고요. 지역은 하나도 절대로 안 될 거라 보고 비례 나오는 것도 간당간당하다고 해서 저는 이게 정말 어떻게 정의당 될지에 큰일 따라서 났어요. 큰일 났는데 본인들이 대호각성할 겁니다.
한 며칠 전에 그제서야 알게 되겠죠. 이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민주당 지지자분들 저희 찍어주십시오라는 소리를 한가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대호각성해가지고 청년 정의 행동이 그따위로 행동을 해? 지금 아니 신문 좀 봐봐 좀 이상한 신문 좀 보지 말고 저 아주경제 이런 거 좀 봐봐. 지금 재판이 어떻게 돼가는 줄 알아요? 답답해 죽겠어 진짜. 원래 답답한 아니, 당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 해보자면 이런 게 있어. 이제 원래 생각이 비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저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살아온 세월 때문에 그런 거야. 나 다 이해해. 나 우리 동생은 다 이해해.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아까 어떤 분이 희망회로 돌린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어떤 선거에서도 희망을 갖고 투표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냥 걱정을 사서 한다고 하잖아요. 이 정도 했는데 항상 상대방을 더 강하게 보는 거예요. 미래통합당을 강하게 보는 거야. 니들은 뭔가 있을 거야. 아니에요. 전혀 그렇잖아요. 뭔가가 있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면 지금의 여당이라고 하면 개표 조작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상황이 그래.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일종의 사대주의적 근성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번 대차게 몰아쳐가지고 얘들을 완전히 꺾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쟤들이 언제 반격할지 몰라도 벌벌 떨고 있는 거야. 맞아요. 일본 애들 그렇잖아요 지금. 번번이 깨지고 있어 우리한테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역시 일본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예. 베트남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늘 주장하는 선거 이론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지지자는 사기 충천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비관적이지만 이렇게 전망을 하지만 하나 변수를 딱 집어넣은 건 딱 하나입니다. 투표를 우리 진영에서 투표율이 높게 나갈 경우에요. 이게 우리 진영에 투표하는 게 정말 박빙인 지역들도 많습니다. 지역에 가다 보면 당과 상관없이 인물로 투표하는 데들도 많아요. 이런 지역 선거에서 흔들리게 되는 거는 그날 날씨가 안 좋거나 혹시 그 지역에 코로나가 퍼져서 투표 지나가는 쪽에 대해서 언짢은 일이 생기거나 이 제가 걱정하는 건 4월 초 개학을 저는 어떻게든 좀 말리고 싶은 게 그때쯤 되면 애들이 첫 주에는 마스크 잘 끼고 다니다가 둘째 주쯤 되면 뭔가 시끄러운 일이 나올 때쯤 된다고 저는 그 걱정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우리 애는 어떡하라는 거야? 의열이야. 아빠가 잘 어? 챙기겠지. 아빠가 잘 뭐 챙기겠지. 내가 이제 내가 뭐 의열이까지 챙겨야 되냐? 어? 걔 아빠 챙기는 것도 뭐 힘들어. 밥이라도 한번 사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봐 의열이한테. 아주 잠깐 용돈 한번 줘줬어 그때. 잠깐만 방송 알잖아. 끝냅시다. 예. 네.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꼭 하셔야 우리가 이 예상 비슷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 저는 세 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하나가 이제 N번방, N번방이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코로나 대처에 대해서 일단 기본소득.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에서 이제 권영진 같은 애가 미쳐가지고 코로나를 마구 퍼뜨리고 다닐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세 가지의 경우, 요 세 가지가 변수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는 지금 작동되고 있거든요. N번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하시니까 이준석이 지금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면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잖아요. N번방에서 하나 둘씩 일베들이 나올 때마다 미한당의 표들은 깎아지고 4번을 일베로 추천했던 국민의당 박살날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N번방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밝힐 수 있고 안철수가 꼬리를 잘 좋겠고요. 잘라서 걔를 예. 금방 잘라낼 수도 있어 등록할 때. 등록할 때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요즘 하루는 거의 1년이야. 모든 일이 최고위원회가 2번 열리고 명단이 4명이 바뀌는데. 오케이.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했던 기본소득에서 각종 그 경기도 내에 작은 지자체들이 다 호응하면서 자 10만 받고 여주 10만 더, 광명 5만 더, 이천 15만 더 뭐 이러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김포는 왜 안 하냐 지금. 빨리빨리 해. 그래서 여기다 계속 얹어지면서 실제로 내 주머니에 돈이 꽂혔을 때 사람들은 야 역시 민주주의가 이래서 좋구나.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사람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에 관성이 있어요. 그렇죠. 투표하다 보면 뭐 번번이 깨지는 게 훨씬 더 많았거든. 그 기억들이 다시 소환하기 싫은 건데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한번 보시자고. 그거는 대한민국 역사의 정치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대선 대통령 선거 나가서 문재인 대통령처럼 2등 후보를 그만큼 압도적인 표차로 이긴 적도 없었고 맞습니다. 처음이었죠. 그렇죠. 우리 민주 세력이 경상북도 남도하고 그러니까 경상북도 대구하고 제주도 제외하고 이 광역을 싹쓸이한 적도 처음이었죠. 예. 정말 기적 같은 이게 일이었죠. 어떤 걸 말하냐면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정치에 지지하는 지형이 확 바뀌었던 뜻이고요. 예전에 박근혜 탄핵 이전에는요 늘상
여론조사 때 물어봐요. 당신의 성향은 어디냐 물어보면 늘상 보수가 많았던 그럼 나라였어요. 보수가 많았어요. 지금 대개 여론조사가 진보가 훨씬 많게 나오죠. 요거는 내가 봤을 때는 박근혜 탄핵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최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깨어나 버렸다는 맞아요. 측면이에요. 각성됐죠. 그러니까 이 기반 위에 선거를 한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물론 국회의원 선거는 지방선거하고는 다를 거예요. 지역 토호들의 어떤 대결이기도 하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전과는 아주 다르게 우린 기세 좀 올리고 내가 말해야 하는 의미는 뭐냐면 자랑스럽게 우리 후보 홍보하시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연하죠. 당당하게 말하고 예.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숨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하니 권영진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민주당에 투표해 이런 식의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좀 선거 무조건 맞아요. 이긴다고 봐요. 그럼요. 맞습니다.